하버드 대학교의 고즈넉한 캠퍼스에 가을 햇살이 스며들던 오후, 과학관 3층에 위치한 강의실은 수업 시작을 앞두고 조용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노트를 펴거나 교재를 훑어보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고 캠퍼스 곳곳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강의실 안의 정적과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강의실 중간쯤에 앉은 민서는 깔끔하게 정리된 노트를 펼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지 이제 2달째,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습니다. 하버드라는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던 처음의 설렘은 이제 현실적인 도전의식으로 바뀌어 있었죠. 민서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까지 아직 5분이 남아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금발의 미국인 학생, 검은 머리의 중국인, 그리고 몇몇 유럽에서 온 듯한 학생들까지. 민서는 자신이 이 다국적 환경에서 유독 눈에 띄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동양인이면서도 특별히 젊어 보이는 외모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민서는 21살이지만 18살 정도로 보일 만큼 어려 보였거든요. 앞자리에 앉은 학생이 뒤를 돌아보며 민서에게 작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민서도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이런 작은 교감들이 민서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언어적 장벽이 있다 해도 선의는 말 없이도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민서는 다시 노트에 시선을 돌리며 오늘 배울 양자역학 이론에 대해 미리 예습한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들이 민서의 귀에 들렸어요. 영어로 나누는 대화였지만 민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스미스 교수님이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까? 지난번에 마이클이 당했던 거 기억해? 이런 대화들이었죠. 민서는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존 스미스 교수는 과학계에서 명망이 높지만 학생들을 다루는 방식이 까다롭기로 유명했거든요. 시계 바늘이 정각을 가리키자 강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존 스미스 교수가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강단 위로 올라갔죠. 학생들은 자동으로 조용해졌고 강의실에는 오직 교수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강단에 서서 천천히 학생들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민서에게 멈췄을 때 민서는 뭔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교수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어떤 계산적인 빛이 보였거든요. 마치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눈빛 같았죠. 민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적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는 말을 멈추고 다시 한번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는 교수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노트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스미스 교수는 복잡한 수식을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이 칠판 가득 펼쳐졌죠. 그는 설명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민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 한국에서 온 학생.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민서에게 집중되었어요. 민서는 침착하게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엇인가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스미스 교수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복잡한 양자역학 이론을 배웠나요? 아마 기초적인 수준에서만 다뤘을 텐데요. 강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교수의 의도를 눈치챘어요. 민서는 얼굴이 살짝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양자역학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교수님.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어요. 스미스 교수는 민서의 차분한 대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독일어로 된 하이젠베르크의 원본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면 통역이 필요할까요? 교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의실 안의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교수의 노골적인 편견에 불편함을 드러냈고 다른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서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서는 주변의 시선들을 느끼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교차했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한국에서 과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며 겪었던 수많은 도전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도 어린 나이에 대한 편견과 성별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해야 했거든요. 민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에 대한 확신을 되찾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하이젠베르크의 1927년 논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이번에는 확신에 찬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독일어 원문으로 읽어봤습니다. 양자론의 운동학적 및 역학적 관계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 말이죠. 교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민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할 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독일어 논문을 직접 읽었다고 말하는 민서의 모습에 감탄하는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서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이젠베르크가 제시한 불확정성 원리의 핵심은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관측 행위 자체가 입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칠판에 적힌 수식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공식에서 H반은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인데 이것이 바로 양자 세계의 근본적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스미스 교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노력했지만 그의 계획이 빗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다른 각도에서 공격을 시도했어요. 그렇다면 이 이론이 현대 양자 컴퓨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있겠군요. 교수는 여전히 민서를 시험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큐비트는 바로 이 불확정성 원리를 활용하는 거죠. 중첩 상태와 얽힘 현상을 통해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료했고 주변 학생들은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교수는 예상치 못한 민서의 해박함에 내심 당황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계속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것도 한국에서 배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과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민서는 이번에도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역학의 중첩 원리를 거시 세계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모순을 보여주는 사고 실험이죠.
고양이가 동시에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다는 상태는 관측자가 상자를 열기 전까지 지속됩니다. 민서는 잠시 멈춘 뒤 덧붙였어요. 물론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슈레딩거는 코펜하겐 해석의 한계를 지적하려 했던 것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민서를 동정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녀의 지식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미국인 학생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 학생 정말 대단한데? 뒷자리의 중국인 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점점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민서를 당황시키려던 그의 의도는 완전히 역효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힌 교수라는 인상만 강하게 심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떨까요? 교수는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대학원 수준의 고급 양자역학 문제였습니다. 이건 우리 대학원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혹시 풀어볼 수 있겠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칠판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확실히 학부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낯선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과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며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천천히 일어서서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서는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파동함수와 해밀토니안 연산자가 얽혀 있는 고급 문제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의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민서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분필을 들고 차근차근 문제 해결 과정을 시작했어요. 먼저 주어진 조건들을 정리하고 적절한 경계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자연스러웠고 수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어요. 먼저 시간에 독립적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민서가 올바른 접근법을 택한 것을 보며 내심 놀랐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민서의 풀이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칠판에 적히는 수식들을 따라가려 노력했지만 대부분은 민서의 풀이 수준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민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변수 분리법을 사용하여 편미분방 정식을 일반 미분방 정식으로 변환했고 각각의 해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적절한 직교함수를 찾는 것입니다. 민서는 중간중간 자신의 풀이 과정을 설명하며 다른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칠판 왼쪽 끝에서 시작된 풀이는 점차 오른쪽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민서의 글씨는 정갈했고 수식의 전개도 논리적이었어요. 그녀가 중간 계산 과정에서 사용한 몇 가지 수학적 기법들은 교수조차 예상하지 못한 창의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강의실 뒤편에 앉은 수학과 학생이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풀이법 정말 독창적인데? 나도 생각 못했던 방법이야. 다른 학생들도 민서의 해결 과정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경하는 정도였던 관심이 이제는 진지한 학습으로 바뀌었어요. 민서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며 복잡한 적분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필을 쥐고 빠르게 움직였지만 하나하나의 단계는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부분적분을 2번 적용하면 민서는 중얼거리며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어요. 민서가 풀고 있는 문제는 그가 의도적으로 어렵게 출제한 것이었는데 그녀의 풀이는 예상했던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거든요.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민서의 풀이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마지막 계산을 마치고 최종 답을 칠판에 적었을 때 강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학생들이 칠판을 바라보며 민서가 정말로 문제를 풀어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민서는 분필을 내려놓고 천천히 뒤돌아 교수를 바라보았어요. 스미스 교수는 칠판을 자세히 살펴보며 민서의 답안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동시에 감탄이 역력했어요. 민서의 풀이는 정확할 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사용한 몇 가지 방법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우아하고 창의적이었거든요. 이건 완벽한 정답입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한 뉘앙스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이 접근법은 내가 생각했던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군요. 강의실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우, 정말 놀라워.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해내지? 학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민서는 살짝 붉어진 얼굴로 자리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녀는 과도한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멈춰 섰어요. 그녀는 스미스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를 시험하려 하셨죠?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민서와 교수 사이를 오갔습니다. 교수는 민서의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민서의 날카로운 지적은 그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거든요. 그게 시험이라기보다는 교수는 어색하게 말을 시작했지만 곧 멈췄어요. 민서는 교수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여기 하버드에서 진정으로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언제든지 학문적 토론은 환영하지만 제 국적이나 외모로 저를 판단하며 시험하려 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강의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민서의 당당함과 논리적인 반박에 감탄했고 동시에 교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앞자리에 앉은 금발의 여학생은 민서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격려의 표시를 보냈고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민서의 당당한 일침이 강의실에 울려 퍼진 후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렇게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지적받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민서 학생. 교수가 처음으로 민서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부적절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의도적으로 곤란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것은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어요. 그의 고백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교수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민서는 교수의 사과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어요. 하버드라는 명문대학에서, 그것도 존경받는 교수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민서는 이 상황을 더 큰 의미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 일을 통해 모두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교실을 둘러보며 다른 학생들도 바라보았습니다. 지식은 국적이나 나이, 성별로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그 내용으로만 평가받아야 합니다. 강의실 안의 학생들이 민서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뒷자리에 앉은 인도계 학생은 작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학생들도 따라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며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민서는 이런 반응에 놀라며 살짝 당황했지만 동시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학생들의 박수를 보며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는 민서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서 학생,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뛰어난 실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약속드려요. 민서는 교수의 약속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교수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요. 그녀의 말은 강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의 긴장감과 대립은 사라지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분위기가 자리 잡았어요. 강의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앞자리에 앉았던 금발의 미국인 학생 에밀리가 제일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정말 멋있었어. 나는 에밀리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민서는 에밀리의 밝은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온 학생 리웨이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나도 아시아에서 왔는데 가끔 비슷한 시선을 받곤 해. 오늘 내가 한 일은 정말 용감했어. 인도계 학생 라지도 민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너의 용기 덕분에 우리 모두가 뭔가를 배웠어. 고마워. 민서는 이런 반응들에 놀라면서도 감동받았어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오늘 일어난 일에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민서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민서는 오늘 일어난 일들을 곱씹어 봤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느꼈어요. 동시에 하버드에서의 생활이 앞으로 더 의미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강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는 칠판에 남아있는 민서의 풀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뛰어난 학생이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반성했어요. 교수는 앞으로 민서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을 더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의 이야기는 하버드 캠퍼스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민서의 용기와 지성에 감탄했고 동시에 편견과 차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민서는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캠퍼스의 새로운 화제 인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의 이야기는 하버드 캠퍼스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도서관에서, 기숙사 복도에서 학생들은 오늘 스미스 교수 강의에서 있었던 일 들었어?
라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민서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올린 한국 교환학생이 편견 가진 교수를 완전히 제압했다는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민서는 기숙사 방에서 부모님께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민서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민서가 당당하게 대처한 이야기를 듣고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해야 해. 아버지도 화면에 나타나 내가 한국의 위상을 높여줬구나.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가 학생 식당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호기심이나 편견 어린 시선이 아니라 존경과 관심이 담긴 시선들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손을 흔들며 민서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렀어요. 민서, 여기 앉아. 그 테이블에는 어제 강의에서 만났던 리웨이와 라지, 그리고 몇 명의 새로운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내 이야기 정말 대단했어. 물리학과 3학년인 마크가 말했어요. 스미스 교수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건 정말 처음 봤어. 너 정말 대단해. 민서는 이런 관심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에밀리가 민서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했어? 그것도 한국에서? 민서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테이블 주변의 학생들이 와우 하며 감탄했어요. 라지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떤가요? 정말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민서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경쟁이 치열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끈기와 집중력을 기를 수 있었어요. 물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요.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 진정한 학문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토론을 통해 발전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크가 민서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함께 할래? 양자역학이랑 고급 물리학을 같이 공부하고 있어. 민서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민서는 자연스럽게 하버드 학생들의 학습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학생들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고 다른 학생은 과학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어요. 민서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교수의 수업이 있었어요. 수학과의 존슨 교수 강의였는데 민서가 교실에 들어서자 교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어제 스미스 교수님 강의에서 훌륭한 활약을 했다고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민서 학생. 다른 학생들도 민서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존슨 교수는 수업 중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제시했는데 민서가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자 크게 칭찬했어요. 정말 독창적인 접근이네요. 이런 방법은 처음 봅니다. 민서의 답변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수업이 끝난 후 존슨 교수가 민서를 개별적으로 불렀습니다. 민서 학생, 혹시 우리 연구실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나요? 양자역학과 수학의 융합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능력이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서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정말요? 저 같은 교환학생도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존슨 교수의 말에 민서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버드에서 실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꼭 참여하고 싶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기숙사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에밀리가 한국 음식에 대해 궁금해하자 민서는 다음 주말에 한국 요리를 해서 나눠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치찌개랑 비빔밥 만들어 줄게. 친구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리웨이가 민서에게 말했어요. 너 덕분에 우리 모두가 편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 정말 고마워. 라지도 동의하며 덧붙였어요. 맞아. 나도 가끔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조심하게 될 것 같아. 민서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제의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우정과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하버드에서의 생활이 앞으로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한국을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서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생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다양한 수업에서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했어요. 존슨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도 정식으로 합류하여 주 3회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미스 교수의 강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어요. 교수는 약속대로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했고 민서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였습니다. 민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떤가요? 라며 자주 의견을 물어보았죠. 민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고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했어요. 어느 날 수업 후 스미스 교수가 민서를 개별적으로 불렀습니다. 민서, 당신과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교수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수많은 상장과 논문들이 걸려 있었어요. 교수는 민서에게 차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지난주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요. 스미스 교수의 목소리는 진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나는 오랫동안 무의식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용기 있게 지적해준 덕분에 반성할 수 있었어요. 민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교수님, 그 일은 이미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저에게도 값진 경험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알게 해주셨거든요. 교수는 민서의 성숙한 대답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부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교수는 책상 위의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다음 달에 MIT에서 열리는 국제양자물리학 심포지엄이 있어요. 학부생도 참여할 수 있는 포스터 세션이 있는데 당신이 참여해 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 지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제가 그런 큰 학회에 참여할 수 있나요? 교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게다가 당신의 독창적인 사고방식은 학계에서도 주목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민서는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에밀리가 제일 먼저 축하해 주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MIT 심포지엄이라니. 마크도 놀라며 말했어요. 스미스 교수가 학부생을 심포지엄에 보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야. 너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알 수 있어. 리웨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떤 주제로 발표할 거야? 민서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양자 얽힘과 정보 이론의 연결고리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공부할 때부터 관심 있던 분야거든요. 주말이 되자 민서는 약속대로 친구들을 위해 한국 요리를 준비했어요.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김치찌개와 비빔밥,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민서의 요리 실력에 감탄하며 한국 음식의 맛에 푹 빠졌어요. 이 김치라는 게 정말 신기해. 에밀리가 김치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처음엔 좀 맵다고 생각했는데 먹을수록 중독성이 있어. 라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비빔밥도 정말 맛있어. 이렇게 여러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게 한국 음식의 특징인가? 라고 물었어요. 민서는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의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음식은 균형을 중시해요. 매운맛, 단맛, 신맛이 조화를 이루고 색깔도 다양하게 구성하죠. 음양오행 사상이 반영된 거예요. 친구들은 민서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식사 후에는 함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서가 추천한 한국 영화 기생충을 보았는데 친구들은 영화의 깊이 있는 사회적 메시지에 크게 감동했어요. 한국 영화가 이렇게 수준 높은 줄 몰랐어. 마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지난 몇 주를 돌아보았어요. 처음 하버드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스미스 교수와의 갈등, 그리고 지금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서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늘 깨달은 것은 진정한 친구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나의 한국적 배경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더 당당하게 그리고 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다음 주 월요일 민서는 MIT 심포지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스미스 교수와의 정기 미팅을 통해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고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교수도 수학적 접근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었고 친구들도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해 주었어요. 민서의 하버드 생활은 이제 단순한 교환학생의 경험을 넘어서 진정한 학자로서의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MIT에서 열리는 국제 양자물리학 심포지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지난 몇 주 동안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려 양자 얽힘을 통한 정보 전송의 이론적 한계라는 주제로 포스터를 완성했어요. 스미스 교수는 민서의 연구 결과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서, 정말 훌륭한 연구예요. 이 접근법은 기존의 연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군요. 교수는 민서의 포스터를 자세히 살펴보며 칭찬했어요. 특히 이 부분의 수학적 증명은 정말 독창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나요? 민서는 수줍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할 때 동양 철학의 음양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양자 얽힘도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음양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수는 민서의 창의적 사고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심포지엄 당일 민서는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MIT로 향했어요. 에밀리, 마크, 리웨이, 라지가 모두 함께 와서 민서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민서. 넌 분명히 잘할 거야. 에밀리가 격려해 주었어요. MIT 캠퍼스는 하버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더 현대적이고 기술적인 분위기였죠. 심포지엄 회장에 들어서자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과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잠시 압도감을 느꼈지만 곧 마음을 가다앉히고 자신의 포스터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포스터 세션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민서의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스탠포드 대학의 김 교수가 민서의 포스터 앞에 오래 머물렀어요. 이 연구 정말 흥미롭네요. 혹시 한국분인가요? 민서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입니다. 김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환학생이 이런 수준의 연구를 정말 놀랍네요. 이 증명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민서는 자신감 있게 자신의 연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명료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확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민서의 포스터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MIT의 존슨 박사, 옥스포드의 브라운 교수, 도쿄대학의 사토 교수까지 민서는 각각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했고 때로는 즉석에서 추가적인 계산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 학생의 연구는 정말 독창적이군요. 브라운 교수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특히 동서양 철학을 과학에 접목한 접근법이 신선해요. 사토 교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융합적 사고가 바로 21세기 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동의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포스터 발표자들 중 몇 명이 선정되어 짧은 구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민서도 그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어요. 무대 위에 선 민서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발표를 시작하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양자 얽힘은 아인슈타인이 기묘한 원격작용이라고 불렀던 현상입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기묘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근본적 조화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청중들은 민서의 새로운 관점에 집중했어요. 민서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을 슬라이드에 보여주며 각 단계의 논리적 연결을 명확히 했어요. 그녀의 발표는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 저명한 학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민서는 모든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했습니다. 특히 이 연구를 더 발전시킬 계획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민서는 네,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연구하고 싶고 언젠가는 박사과정에서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여러 교수들이 민서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연락을 주고받자고 했어요. 김 교수는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을 고려해보라고 제안했고 브라운 교수는 옥스포드에서도 당신 같은 인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친구들과 스미스 교수가 민서를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에밀리가 민서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스미스 교수도 뿌듯한 표정으로 민서, 당신은 진정한 학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라고 칭찬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워야 했던 자신이 이제는 국제학회에서 인정받는 연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동시에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날 밤 민서는 부모님께 화상 통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딸의 성취에 눈물을 글썽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한국의 위상을 높여줘서 고마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가득했어요. 민서는 이제 하버드에서의 마지막 몇 주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이 소중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더 큰 연구를 하겠다는 꿈도 품게 되었어요. MIT 심포지엄에서의 성공 이후 민서의 이야기는 하버드를 넘어 더 넓은 학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학교 신문에서는 한국 교환학생 국제 심포지엄에서 주목받다라는 제목으로 민서를 인터뷰했고 하버드 공식 블로그에도 민서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민서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하버드 학생회에서 민서에게 특별 강연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민서 씨의 경험담을 다른 국제 학생들과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편견을 극복하고 학문적 성취를 이룬 과정에 대해 들려주세요. 민서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직 자신이 그런 큰 무대에서 연설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들과 교수들의 격려를 받고 결국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강연 준비를 위해 민서는 자신의 여정을 차근차근 되돌아보았어요. 한국에서의 과학 올림피아드 경험부터 하버드에 오기까지의 과정, 스미스 교수와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MIT 심포지엄에서의 성과까지 각각의 순간들이 자신을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연 당일 하버드의 대강당은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국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 학생들, 그리고 몇몇 교수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스미스 교수와 존슨 교수도 앞자리에 앉아 민서를 응원해 주었어요. 민서는 무대에 올라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청중들의 따뜻한 시선을 보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민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진심 어리게 들려주었어요. 처음 하버드에 왔을 때 저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과연 제가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민서는 스미스 교수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물론 교수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상황 자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제게 편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의 나이나 외모, 그리고 출신 국가를 보고 제 능력을 의심하셨죠.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곧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은 민서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특히 국제학생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더욱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민서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편견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지식과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민서는 자신이 한국의 문화와 교육 배경을 어떻게 학문적 강점으로 활용했는지도 설명했어요. 저는 동양 철학의 음양 개념을 양자물리학에 접목시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제 문화적 배경이 오히려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된 것이죠. 강연의 중반부에서 민서는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학문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관점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학생은 저도 수학에서 고대 인도의 계산법을 활용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고,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은 제 고향의 전통 의학 지식을 현대 약학 연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민서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진 다양성이야말로 학문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편견은 이런 다양성을 가로막는 장벽일 뿐이에요.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정리해 주었어요. 첫째, 편견에 맞섰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지식과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둘째,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하세요. 셋째, 어려운 상황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민서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는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고 그 다름이 모여 더 큰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많은 학생들이 민서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연구에 문화적 요소를 접목해보고 싶어졌어요.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스미스 교수도 민서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민서,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어요. 나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다양성을 학문적 강점으로 보는 관점이 인상 깊었어요. 민서는 교수에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에밀리가 케이크를 준비해 왔고 마크는 민서를 위한 특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왔어요. 라지와 리웨이는 각각 자국의 전통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멋있었어. 에밀리가 민서를 안으며 말했어요. 너 덕분에 나도 내 문화적 배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 마크도 고개를 끄덕이며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더 당당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라고 말했어요. 민서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처음 하버드에 왔을 때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민서는 일기에 적었어요. 오늘 깨달은 것은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나의 이야기가 다른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이 어떤 상장보다도 값진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강연 이후 일주일이 지나자 민서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버드 다이버시티 센터에서는 민서에게 국제학생 멘토 프로그램의 리더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민서 씨의 경험과 리더십이 새로 오는 국제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여러 언론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코리아 타임스, 조선일보 국제판, 그리고 하버드 크림슨까지. 민서는 조금씩 유명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오후 민서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낯선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민서 학생인가요? 저는 하버드 한국학 연구소의 박지영 교수입니다. 박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서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박지영 교수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학자였고 하버드에서 한국학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교수님을 만날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박 교수는 민서와 함께 카페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서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의 젊은 인재가 이곳에서 이렇게 훌륭한 활약을 하다니. 그녀는 잠시 멈춘 뒤 덧붙였어요. 사실 오늘 학생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에 한국 교육부 장관이 하버드를 방문하시는데
장관님께서 특별히 민서 학생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박 교수의 말에 민서는 눈이 커졌어요. 교육부 장관님이요? 정말인가요? 네, 민서 학생의 이야기가 한국에도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특히 한국 학생들의 해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계시거든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민서는 긴장되면서도 설렘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한국의 교육 정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만나 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에밀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와, 장관을 만난다고? 민서, 너 정말 대단해. 마크도 놀라며 한국에서 너를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니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말했어요. 리웨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야? 민서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답했어요. 아마도 한국 학생들의 국제 교육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요. 일주일 후 한국 교육부 장관과의 만남 당일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정장을 차려입고 박지영 교수와 함께 하버드 한국학 연구소로 향했어요. 장관과 수행단이 도착하자 민서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서 학생,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장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서를 맞이했어요. 오늘 당신의 경험담을 직접 듣고 한국 교육의 미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면담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어요. 민서는 자신의 하버드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과 한국적 사고방식을 학문에 접목한 경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민서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한국 학생들이 가진 고유한 강점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특히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다양성을 접목하는 교육 방법에 대해 더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제안을 말했어요. 장관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영어 실력이나 시험 점수가 아니라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글로벌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죠. 장관은 민서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지적이네요. 앞으로 한국의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런 관점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혹시 민서 학생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민서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제 경험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참여하고 싶어요. 장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유지하면서 협력해 나가줘라고 말했어요. 면담이 끝난 후 장관은 민서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펜이었습니다. 이 펜으로 앞으로도 훌륭한 연구와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계속해 주세요. 그날 저녁 민서는 부모님께 화상 통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딸이 교육부 장관과 만났다는 소식에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네. 민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를 느꼈어요. 동시에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한국과 세계를 잇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그날 밤 민서는 장관님께 받은 펜으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개인을 넘어선 더 큰 사명을 발견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활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것이 내가 찾은 진정한 꿈이다. 민서의 하버드 생활은 이제 마지막 몇 주를 남겨두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더 큰 비전을 품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떨리는 마음과 지금의 당당한 자신감 사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교환학생을 넘어 하버드 캠퍼스의 작은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주 월요일, 스미스 교수는 민서를 개별적으로 만나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서,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나에게도 큰 배움이었어요. 교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나은 교육자가 될 수 있었어요. 민서도 감동하며 대답했어요. 교수님,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변화의 모습도 저에게 큰 교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악수를 나누었어요. 존슨 교수와의 작별도 아쉬웠습니다. 민서, 당신의 연구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존슨 교수는 민서에게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언젠가 박사과정을 지원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화요일에는 친구들과의 마지막 파티가 열렸습니다. 에밀리가 주도하여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강의실을 빌려서 민서의 하버드 여정이라는 슬라이드 쇼를 만들고 지난 몇 달간의 추억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건 민서가 처음 김치찌개를 만들어줬을 때야. 에밀리가 사진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그리고 이건 MIT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는 모습이고, 마크도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라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서, 너 덕분에 우리 모두가 성장했어. 편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고, 서로의 문화를 더 존중하게 됐어. 리웨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너는 우리에게 진정한 다양성이 무엇인지 보여줬어라고 덧붙였어요. 민서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뭉클했어요. 저야말로 여러분 덕분에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제게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수요일에는 민서가 마지막으로 하버드 학생들을 위한 작은 강연을 했어요. 이번에는 꿈을 향한 여정 실패와 성공을 넘어서라는 주제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민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민서가 무대에서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성공이란 개인의 성취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민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었어요. 편견을 만났을 때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증명할 기회로 만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독특한 강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많은 학생들이 민서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고 당신의 이야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목요일은 민서의 하버드에서의 마지막 수업날이었어요. 스미스 교수의 양자역학 강의에서 교수는 특별히 민서를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서 학생이 우리와 함께한 시간 동안 보여준 열정과 지성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민서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국경을 넘나들며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날 때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학생들은 민서를 향해 박수를 보냈고 민서는 감동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수업 후 민서는 혼자 하버드 야드를 천천히 걸었어요. 붉은 벽돌 건물들, 푸른 잔디, 그리고 오래된 나무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걸었어요. 그날 저녁 민서는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장관님께 받은 특별한 펜으로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오늘로 나의 하버드 여정이 끝났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편견과 맞서 싸우고 친구들을 만나고 꿈을 키우고 그리고 더 큰 사명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 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활약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스미스 교수님과의 갈등도 이제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었다. 에밀리, 마크, 리웨이, 라지. 내 평생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큰 선물이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언젠가 나는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더 성숙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더 큰 꿈을 가지고 말이다. 하버드에서의 나날들 정말 감사했다. 이 경험은 평생 나의 자산이 될 것이다. 금요일 아침 공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친구들이 모두 나와서 민서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울먹이며 꼭 연락하자.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놀러 갈게. 라고 말했어요. 마크는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앞으로도 계속 빛나길 바라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민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여러분과의 우정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민서는 창밖의 보스턴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몇 달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확신에 찬 마음과 비교해 보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민서는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하버드 캠퍼스를 바라보았어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웠어, 하버드. 언젠가 다시 만나자.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부모님과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서는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며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부모님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에서 민서는 말했어요. 하버드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저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민서의 하버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녀의 진짜 꿈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편견을 극복하고 우정을 쌓으며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서는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야드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이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꿈으로 자라났습니다. 민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심은 희망의 씨앗들은 계속해서 자라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